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며칠 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황당한 경험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퍼뜨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며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바로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 4가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며 심지어 재산상의 피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하지만 오늘 이 4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10명 중 9명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는 일도 없고 품위 있는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당신의 큰 계획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떠벌리고 다닌 계획일수록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김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년퇴직 후에 치킨집을 차리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어디 상권이 좋다더라. 프랜차이즈는 이게 최고라더라. 벌써부터 월 1,000만 원은 벌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창 모임에서 만난 후배가 같은 동네에 먼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조사해둔 자리에 김 사장님이 점 찍어둔 프랜차이즈로 말이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할 에너지가 줄어든답니다. 게다가 남들의 시기와 질투, 방해까지 더해지면 성공 확률은 더욱 떨어지죠. 옛날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조용히 준비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때까지는 입을 다물어요. 누가 물어봐도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다 정도로만 대답하죠. 특히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 계획, 이직 준비 같은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없어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계획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결과로 말합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하고 성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세상에 알리죠. 그때는 이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품은 꿈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간직해 보세요. 말로 새어나간 꿈은 날개를 잃은 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잘 품어둔 꿈은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성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참고 기다려서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자식 자랑, 배우자 흉보기, 며느리나 사위 불평.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박 여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성격도 좋고 사교적이어서 인기가 많으셨죠.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며느리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 못한다. 손자를 너무 나약하게 키운다.
명절에도 친정만 챙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박 여사가 노인정에서 하신 이야기가 돌고 돌아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친구의 어머니가 그 노인정에 다니셨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내외가 아예 왕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자 얼굴도 못 보고 사시다가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가족 이야기가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첫째, 가족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서 빠르게 퍼집니다. 둘째, 전달되는 과정에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됩니다. 셋째, 결국 당사자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한번 상처받은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혼이나 재혼 이야기, 손자의 성적이나 진로 문제,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툼, 배우자의 건강 문제나 치부.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럼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가 자녀는 잘 지내냐고 물으면 그냥 덕분에 잘 지낸다고만 하세요. 더 캐물으면 다들 바쁘게 사니까 자주는 못 봐도 연락은 한다고 하시고요.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때와 달라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네, 건강관리는 이렇게 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런 지혜를 실천하셨어요. 절대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대신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 사위도 진심으로 모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댁이나 처가에서 자기들 흉을 본다는 불안감이 없으니까요. 가족은 우리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남에게 보여주면서 구멍을 내지 마세요.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끼리만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밖에서는 그저 모두 잘 지낸다, 감사하다는 말만 하세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함부로 꺼내 보이지 마세요.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가족을 말이 아닌 마음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재산과 수입 상황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만큼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을까요?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건데, 돈 자랑하다가 인생 꼬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무서운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최 선생이라는 분이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꽤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경로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셨죠. 퇴직금으로 얼마 받았다. 연금이 얼마 나온다. 적금 만기가 얼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라면서 말이죠. 최 선생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노후자금 운용 상품이라며 달콤한 제안을 했고 결국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했다가 다 날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경로당에 드나드는 누군가의 조카였다고 하더군요. 돈 이야기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첫째,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둘째, 각종 사기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셋째,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넷째, 인간관계가 돈으로만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가격, 주식이나 펀드 수익률, 자녀에게 해준 경제적 지원, 유산 상속 계획, 빚이나 대출 상황. 이런 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왜 자꾸 돈 자랑을 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나도 이만큼 모았다. 나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절대 자기 재산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척하면서 조용히 삽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건물도 여러 채 갖고 계시고 상당한 부자세요. 그런데 평소에는 검소하게 사시고 누가 경제 상황을 물어봐도 그냥 먹고 살만하다고만 하세요. 퇴직금 얼마 받았냐고 물으면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많이 못 받았다고 하시고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무도 그분께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꾼도 접근하지 않고요. 대신 진짜 친구들만 남아서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적도 없고요. 여러분, 누가 경제 상황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알뜰하게 살면 부족하지 않다. 자녀들 폐 안 끼치고 살 정도는 된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돈을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먹잇감이 됩니다. 하이에나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 거예요. 반대로 돈을 숨기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짜 관계만 남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진짜 꽉 찬 수레는 조용합니다. 여러분도 조용한 수레가 되세요. 그것이 재산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남의 비밀과 약점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죠. 누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누구 집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더라. 누가 암투병 중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함부로 입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동호회에 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말재주가 좋고 아는 것도 많아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민이라고 털어놓으셨대요. 정 회장은 위로해주겠다면서 들어주셨죠.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이야기가 동호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서 말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부인은 충격을 받고 동호회를 탈퇴하셨고 우울증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정 회장은 모든 사람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동호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죠. 지금은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입 가벼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고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될 거고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게다가 무서운 건 말이 전달되면서 점점 왜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돌고 돌아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고 결국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법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묻어두세요.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하면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세요. 셋째, 꼭 말해야 한다면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칭찬은 전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김 어르신은 이런 분이셨어요.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단 한 번도 남의 흉을 본 적이 없으셨대요.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고만 하셨죠. 처음엔 답답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모든 사람이 그분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입은 화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끝난다. 나는 비밀의 무덤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4가지 비밀 잘 들으셨나요? 첫째, 여러분의 큰 계획과 목표는 가슴속에 품으세요. 말로 세워나간 꿈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세요. 둘째,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는 철저히 지키세요. 가족은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에 구멍을 내지 마세요. 셋째, 재산과 수입 상황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돈 자랑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험을 불러옵니다. 조용히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남의 비밀과 약점은 들은 그 자리에 묻으세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신뢰받는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평화롭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10명 중 9명이 절대 뒷담 못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이 4가지를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감히 험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품격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법이거든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무언가를 물어올 때 3초만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 3초가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진짜 후회하는 건 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4가지 비밀을 잘 간직하시고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하지만 그분들의 비밀은 절대 나누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